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OP앰프, Operational Amplifier, 즉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는 증폭기, 그 다음에 3학년 때 여러분이 이제 전자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 2학년 때 배운 증폭기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전자회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학원에 가서 이제 아날로그 회로를 전공하게 되는데, 이 회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증폭기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 삼각형, 이 OP앰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지만 나중에 3학년 전자회로 시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증폭기를 설계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트랜지스터라는 액티브 소자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원 가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증폭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걸음으로서 오늘 배우는 이 증폭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잘 따라오시고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폭기에 대한 심볼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으로 나타내고, 증폭기에 보면 입력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입력, 플러스 입력, 그 다음에 출력은 하나. 이게 가장 일반적인 증폭기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Single-Ended Amplifier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여러분 증폭기를 더 공부하면 Fully Differential Amplifier라고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증폭기를 배우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강의 노트에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증폭기의 형태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2학년 회로 이론에서는 이것만 다루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인풋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인버팅 인풋, 즉 반전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 신호는 여기 출력단에서 반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놈이 이게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비반전, non inverting input은 뭐겠습니까? 사인 웨이브가 들어가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증폭기라고 했잖아. 증폭기는 게인이라는 게 있어요. 게인. 즉 이득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인 웨이브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게 피크 투 피크가 1V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개인 이득이 10이라고 하면 이게 10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즉 입력 신호를 몇 배를 해줘갖고 내보내는 거. 즉 그때 이 몇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대학원에 가면 이제 진짜 증폭기, 이제 패러스틱 어떤 캐패시터나 패러스틱 리지스터 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증폭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서 우리는 아이디얼 증폭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이디얼 증폭기, 이상적인 증폭기는 크게 죄송합니다.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요 마이너스 플러스, 즉 이게 인버팅, 즉 반전 인풋이고, 이게 여기가 비반전 인풋이라고 했죠.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제로답니다. 즉 전류가 여기로 안 흘러 들어간답니다. 즉 전류가 못 흘러요. 입력단으로 못 흘러요.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요 마이너스의 노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의 노드하고 전압이 항상 같답니다. 즉 여기가 이제 전압, 우리가 V 플러스 여기 V 마이너스라고 놓고 전압을 인가하면 이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는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럼 가르쳤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출력을 V 아웃이라고 합시다. V 아웃은 자 플러스, 이게 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A0라는 배. 그럼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즉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하고의 이 차가 A0만큼 곱해져서 나오는 게 출력이 됩니다. 아웃풋. 그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게인, 이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증폭기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한대니까 A0 V 아웃이 되면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대니까 요 값은, 전체적인 값은 뭐에 가깝게 되죠? 0에 가깝게 되죠. 0에 가깝게 되니까 이 마이너스 단을 여기다 넘기면 V 플러스는 V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상적인 증폭기, 즉 개인이 무한대를
무한대가 되는 이상적인 증폭기에서는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 즉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값은 항상 같다. 문제를 풀 때라도 보겠습니다. 반전 증폭기 하면 왠지 뭔가 반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또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특성 뭐라고 했죠? 요 플러스하고 요 마이너스하고 노드는 항상 같다라는 거 반영해 봅시다. 자, 이게 0V잖아요. 그쵸? 0V. 근데 이게 항상 같다고 하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0V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0V가 되니까 우리 이제 전류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I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성이 뭐라고 했죠? 요 임시가 가겠어요. I라는 게.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뭐에 의해서? KCL에 의해서. KCL 법칙에 의해서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는 입력단으로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상적인 증폭기의 특성 때문에. 그럼 여기 전류가 I가 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I가 이렇게 갈 거잖아요. 또. 근데 전류의 방향이 뭡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여기 뭐가 생깁니까? 전압 강화가 생기잖아요. 전압 강화. 전압 강화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럼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되니까 I, R, F의 전압 강화 0V. 그 다음에 0V하고 여기가 이제 V 아웃이고, 그때 전압 강화가 얼마 생기다. 여기가 0V 쪽에 플러스잖아. 플러스 높은 쪽.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쪽이고, 이거 전압 강화 차가 얼마라고요? I는 RF라고 하는 R1, RF는 Vin. 여기서도 우리가 게인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Vin, Vout 마이너스 R1, RF가 돼서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반전이냐? 반전이 인버팅이라고 했잖아요. 인버팅이라는 거는, 자, 봅시다. 여기가 플러스가 들어가면 출력단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라고 부릅니다. 뭐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증폭기 중에서. 이제 비반전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반전 증폭기하고 다르게 비반전 하니까 딱 감이 오죠. 반전이면 뭐라고 했죠? 입력이 플러스가 오면 출력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럼 비반전은 어떻게 씁니까? 입력하고 출력하고 극성이 같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 증폭기의 이름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죠. 자, 요 그림은 비반전 증폭기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우리 배운 거 한번 다시 적용해 봅시다. 이 양단의 전압은 어떻다?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V인이니까 여기 어떻게 걸리겠죠? 여기도 V인이 걸릴 겁니다. V인 입력단에. 자, 그러면 V인이 걸리니까 여기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가 높고 여기는 0V니까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합시다. I라고 하고, 그럼 V인 빼기 0이니까 R1이 된다 이거예요. 자, 전류가 여기 이쪽 방향으로 흐릅니까? 전류가 여기 노드를 기준으로 여기 증폭기 입력단으로 여기는 안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I라는 전류는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기에 흐르는 I라는 전류는 여기서부터 넘어왔겠죠. 이렇게 넘어와서 I가 왔겠죠. 그래서 I가 와서 요 노드를 통해서 요 R1을 거쳐서 가는 거겠죠. 왜냐면 입력에 증폭기 입력에 전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I니까 방향이 어떻게 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럼 전압 강화가 I는 RF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출력이 V 아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IRF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 뭐가 있냐? V인이 있다는 거죠. V인. 즉, 요 노드하고 요 노드하고 요 노드하고의 전압 차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IRF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뭐야? Iin 더하기 IRF 하면 이게 뭐냐? V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구한 거를 한번 여기다 삽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Vin 플러스 R1 Vin 곱하기 RF는 뭐가 됩니까? Vout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끼리 묶어주면 1 더하기 R1 RF Vin은 즉 V 출력 아웃이 된다 이거예요. 입력. 자, 우리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너스 텀이 없죠? 그럼 뭐겠죠?
플러스가 들어오면 출력 플러스, 마이너스 나가면 마이너스, 극성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비반전 증폭기다 라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거 I1RF하고는 좀 틀리게 게인이 여기가 1이 더 증가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진짜 순수한 게인 이득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비율이 V인하고 Vout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볼트고 볼트니까 서로 사라지니까 게인, 즉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없다 이겁니다. 1 더하기 R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단위가 우리가 안 쓰지만 그냥 그래도 이게 볼테지 입력, 볼테지 출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압 입력, 전압 출력으로 이 한 가지 경우만 보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는 이런 거 안 써도 되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게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풀 때 이용했던 게 뭡니까? 여기 들어가는 전류는 0이고 양단의 전압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항상 이 이상증폭기의 그 특성 두 가지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면서 풀면 이 증폭기 문제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아, 들어가는 전류는 제로다 라는 걸 내가 고려했는가, 그리고 이 양단의 입력단의 이 양단의 전압은 항상 같다 라는 걸 내가 고려했는가를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도 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테지 팔로우인데, 팔로우라는 거는 쫓아가는 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V 입력이 있는데, 자, 여기 증폭기의 특성 들어가는 전류가 뭐죠?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류가 제로냐니까 요 제로라는 전류는 이렇게 올 건데, 전류 패스가 이렇게 한 군데만 있으니까, 그러면 전류가 제로니까 여기 R인의 전압 강화가 생기겠습니까? 전압 강화 V 해서 이게 0이니까 전압 강화가 0V잖아요. 전압 강화, 볼테이지 드랍이 없는 거잖아요. 볼테이지 드랍이 없다는 의미는 요 노드가 뭡니까? V인이 된다는 거예요. V인. 자, 그러면 증폭기의 또 다른 조건이 뭐죠? 양단의 전압은 같다. 즉 V인이 여기 V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V인이 이렇게 가니까 결국 여기도 V인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건 V인은 Vout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 게인이 얼마 되는 거예요? 게인이 V인하고 Vout이 되니까 게인, 즉 이득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유니티 게인 버퍼라고도 불러요. 유니티 게인 버퍼. 게인이 1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볼테이지 팔로우라고도 부른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즉 이 구조가 뭐에 많이 쓰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배우시겠지만 버퍼로 많이 씁니다. 버퍼로. 근데 여기서는 이 게인이 1인 볼테이지 팔로우로 쓰였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 세 가지 증폭기 특성, 반전 증폭기, 비반전 증폭기, 그 다음에 볼테이지 팔로우, 이 세 가지를 믹스하면서부터 이제 증폭기가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서밍 앰플리파이어인데, 말 그대로 썸이 뭡니까? 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력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준다. 즉 덧셈은 해준다. 덧셈을 해준다. 자, 그럼 어떻게 덧셈이 되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V인하고 보면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요거 없다고 해.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순수하게 V인하고 출력 관계를 보면 이게 무슨 구조예요? 반전이에요, 비반전이에요? 반전이잖아요. 반전. 그쵸? 그럼 V1하고 V3가 없다고 하고 V2만 보면 이것도 뭐예요? 반전이죠. 반전. 그러니까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즉 요 V1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 V2에서 발생하는 전류, V3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가 요 노드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RF를 거쳐서 출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 이걸 고려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요런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폭기의 조건 뭐라고 했죠? 여기가 0V니까 이것도 0V가 되는 거겠죠? 그럼 0V가 되니까 I1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V1 빼기 0V R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2는 어떻게 되는 거죠? V2 빼기 0은 R이 되는 거고, 그럼 I3는 어떻게 되는 거죠? V3 빼기 0은 R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각 I1, 2, 3가 요 노드에서 합쳐져서 이제 가는데, 자, 여기로 들어갑니까? 여기?
입력으로 전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I1, I2, I3 합쳐진 게 어디로 갑니까? 다 여기로 가잖아요. 이거 우리가 I라고 합시다. I. 자, 그럼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때 발생하는 볼테이지 드랍은 어떻게 됩니까? IRF가 되는 거야. IRF가. 그러면 IRF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단위 V 아웃이 있는 거죠. V 아웃. 여기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단위 있고 플러스 단위 여기 뭐라고 했죠? 0이라고 했죠. 0V. 자, 그럼 V 아웃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V 아웃은 즉 0 빼기 IRF가 되는 것이고 이건 마이너스 RF I가 되는데 I가 뭐라고 했죠? 요거 세 개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I1, 2, I3 합이라고 했고 그럼 각각은 이건 뭐죠? 이걸 갖고 오면 마이너스 R은 RF는 R분의 V1 더하기 R분의 V2 R분의 V3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똑같은 분모를 앞으로 가져오면 마이너스 RF V1 V2 V3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즉 이게 서밍이 된 거죠. 합산이 된 거야. 입력이. 아, 이걸 그래서 합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아, 이 각각의 서로 다른 전압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서밍 증폭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이게 덧셈이 돼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지 이처럼 증폭기를 가지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셈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연산 증폭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를 한번 보자. 이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는 나중에 여러분이 뭐 전자회로에서 배울지 모르겠어요. 3학년 때. 그럼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는 요런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 하지만 여기 요거하고 이런 구조를 우리가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디퍼런셜이 아니에요. 물론 디퍼런셜이 풀리 디퍼런셜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자, 지금 이거는 자체가 이제 싱글 엔디드 앰플리파이어인데 여기에 각각 우리가 전압 소스 두 개, 그다음에 여기 출력 잡고 그다음에 이런 저항을 가지고 꾸민 형태가 뭐냐? 이제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가 된다 이거. 차동이다 이거죠. 차동. 이거는 이것도 싱글 엔디드 앰플리파이어인데 여기 저항 가지고 꾸몄으니까 이 전체적인 포맷이 뭐냐? 그 이제 서밍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밍이 더하기니까 디퍼런스만 뭐 느낌 딱 오잖아요. 빼기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진짜 빼기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 VB부터 한번 봅시다. VB는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하면 R 더하기 R에 R 곱하기 V2니까 2분의 V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하고 같다고 했죠? VA하고 같다고 했죠. 이거 조건 1이잖아요. 조건.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증폭기에. 자, 그러면 VA가 요거니까 여기 I1을 구해야 되는데 I1 어떻게 되겠습니까? V1 빼기 VA에 R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I1은 여기로 흘러갑니까? 여기로 안 흘러가죠. I1이 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로 흘러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R은 I1이 된다 이거죠. 전압 강화가. 자, 그러면 VA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Vout이, 왜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높은 거예요. 뭐보다? Vout보다. 그때 이 전압 차이가 얼마라고요? R하고 I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Vout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VA 빼기 RI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I1이 뭐라고요? 요거잖아요. 그럼 VA 빼기 V1 빼기 VA가 됩니다. 그럼 이거 사라지니까 VA 빼기 V1 플러스 VA가 되니까 2VA 빼기 V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VA는 뭐라고 했죠? 여기에서 2분의 V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대입시키면 뭐가 되느냐? V2 빼기 V1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주면 V1 빼기 V2 Vout은 뭡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예요. 아,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Vout이니까 두 개의 입력이 V2하고 V1이 서로 뺄셈이 돼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앞에 거는 이거 뭐죠? 서밍은 합산이 돼서 나오지만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는 이게 뺄셈이 돼서 나오는구나 라는 겁니다. 즉 사칙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덧셈하고 뺄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구조를 알아두셔야 돼요. 눈에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입력단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면 이거는 서밍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고, 여기 딱 봤을 때 구조가 대칭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디퍼런스 구조구나 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플러스에 입력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비반전 증폭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에 입력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반전 증폭기구나 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각 증폭기에 대해서 이런 개인을 구했는데, 이거 여러분 암기 절대로 못해요. 지금 저도 암기 못합니다. 지금 다 조건을 이용해서 풀었잖아요. 양단의 전압은 같다, 입력단의 전압은 같다, 그 다음에 입력단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제로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풀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풀어서 유도를 해야지, 이거 그냥 공식 달달 외워서 적용하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폭기 구조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즉 이 증폭기 자체는 그대로인데, 여기 이제 저항 달리고 전압 소수 달리고 하는 요런 구조, 서밍이나 디퍼런스처럼 이런 구조들이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일이 개인 공식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알잖아요. 그 증폭기의 두 가지 조건, 그거를 고민해 가면서, 고려해 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폭기의 마지막 부분이 캐스케이드 스테이지입니다. 캐스케이드라는 거는 그 직렬로 연속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붙여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 개인이. 우리가 보면 이거를 출력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출력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자, 이게 뭐냐 하면 첫째 단, 1단, 요거를 우리가 2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예 2단 증폭기 구조다 라고 나타나고, 여기 또 3단, 4단으로 계속 붙일 수가 있는데, 그래갖고 이거를 캐스케이드 스테이지 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겁니다. 캐스케이드. 나중에 가면 이제 캐스코드라고 배우는 건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하면,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이거부터 구하고, 여기를 여기 출력이 V 아웃이잖아요. 여기를 V 아웃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V 아웃 프라임 다시 라고 하면, 처음에 요거의 관계식으로 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요거의 관계식으로. 자, 이건 지금 그럼 일단은 무슨 구조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무슨 구조예요? 서밍 구조잖아요. 서밍. 그럼 서밍 구조면 이게 앞에서 말한 이거 서밍 구조잖아요. 이게 서밍 구조. 그때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를 서밍 구조를 갖고 오면, 여러분은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R하고 RF고 마이너스가 있고 V1, V2가 어떻게 되냐? V out 프라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서밍 구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2단을 봅시다. 2단. 그럼 2단은 입력이 뭐가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죠. 여기에 V out 프라임. 즉 1단의 출력인 V out 프라임이 2단의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입력. 그럼 이거 무슨 구조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여러분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전 증폭기잖아요. 그럼 반전 증폭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꼴이니까 어떻게 되냐? V out은 마이너스 R1, R2 그 다음에 V out 프라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개인 이게 1단이고 2단을 구했는데, 자, 1단 한번 볼까요? 1단은 V1 1단에서 구한 거 요거를 여기다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V out은 마이너스 R1, R2 그 다음에 RF V1, V2가 된다 이거예요. 즉 서밍이 된 게 여기 두 개가 합산이 된 게 지금 요만큼의 배수로 증폭이 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 두 번째 단 출력에. 즉 이게 두 개의 단이 있든 세 개의 단이 있든 여러분이 다 잘게
잘라준 다음에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V-in이 있어요. 즉 여기가 있고, 자 여기가 있고, 여기서 추정된 V-out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전체 V-in하고 V-out은 어떻게 구하냐면 V-out 프라임, V-out 2 프라임 먼저 나눈 다음에 V-in하고 V-out 프라임을 구해주는 거예요. 요 단. 그럼 요거의 개인은 어떻게 구합니까? V-out 프라임하고 V-out 2 프라임을 구해주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V-out 2 프라임에다가 V-out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그냥 곱해준다 이거예요. 응? 체인 룰이라고 하잖아요.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곱해주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워지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워지니까 결국 V-in하고 V-out. 즉, 요 전체 증폭기의 입력과 출력의 비율이 얼마가, 비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증폭기가 여러 개가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증폭기의 출력단에서부터 끊어주세요.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구조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입력하고 출력의 관계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입력하고 출력의 관계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곱셈을 해주면 이게 요 입력하고 출력의 우리가 개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조건 이용하는 것. 조건 1 뭐죠? 양단의 전압은 같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 걸립니까? 2V가 걸리겠죠. 2V. 2V가 걸리고, 그럼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전류 I가 되는 거죠. 그럼 I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4 빼기 2는 4K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4K니까 0.5mA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I가 여기로 흘러갑니까? 안 흘러가나요? 왜냐면 그 조건이잖아요. 두 번째 조건. 입력에 들어가는 전류는 제로다. 그러니까 다 I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가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가 2V니까 여기 2V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인데, 전압이 여기 전압 강화가 I니까 얼마니까 10K 곱하기 I가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여기는 뭐냐? V-out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V-out은 어떻게 됩니까? V-out은 2 빼기 10K 곱하기 I가 되고, I는 0.5니까 2 빼기 10K 곱하기 0.5 mA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3 볼트가 돼서 나온다 이거. 출력이 여기가 마이너스 3 볼트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조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쵸, 서밍 구조죠. 서밍 구조. 자, 서밍 구조니까 이거 뭐 여기 0V고, 그 다음에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 I1, 흘러 들어가는 전류 I2, 흘러 들어가는 I3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흘러 들어가는 거 I고, 이 I는 결국 I1 더하기 I2, I3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V-out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10K, 30K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니까 20K 30K 곱하기 5.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K 여기 30K 곱하기 마이너스 3.5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쭉쭉쭉쭉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9 빼기 8.1 더하기 이건 3.5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13.6V가 출력이 나온답니다. 즉 여기 있는 그 입력 전압들이 이거의 비율만큼 증폭이 돼 가지고 나중에 합산이 돼서 나온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좀 약간 복잡하게 보이네요. 그쵸? 자, 이게 꼬아놨어도 이거를 볼 수 있는 능력에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 눈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풀어보는 거. 여러분이 어렸을 때 걸음마 어떻게 배웠죠? 이건 기억 안 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 보면 이 증폭기 볼 수 있는, 딱 보면 무슨 구조인지 보이게 된다 이거죠.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구조입니까? 먼저 이제 캐스케이드잖아요. 캐스케이드. 그럼 캐스케이드면 자 어떻게 되면 나눠줘야 된다. 어디가 1단, 2단. 그럼 1단, 2단 나누는 기준이 뭐냐? 1단에 출력에서 나눠준다고 했죠. 그럼 출력이 여기니까 여기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요쪽 VI 프라임이라고 놓고 자 VI하고 입력하고 요거 출력하고 관계식을 보자 이거. 자 그럼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요거 첫 번째 단 무슨 구조예요? 이거 V인 하고 여기 0V 여기 100K 그 다음에 이게 뭐죠? VIO 프라임 이거 무슨 구조예요? 비반전 증폭기잖아요. 비반전 증폭기. 비반전 증폭기니까 자 이거 뭐 여기 같으니까 여기 V인이 되는 거죠. V인이 되니까 여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걸 I라고 하면 I는 V인 나누기 100K가 되는 거고 이 I가 여기로 갈 수 있습니까? 여기 흐르는 0이잖아요. 그럼 여기 흐르는 I는 다 여기서 왔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0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0이니까 KCL을 고려해주면 이게 I가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요 노드의 전류합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I가 들어간다니까 여기 방향이 어디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압 강화가 여기서 얼마큼 일어나요? 40K 곱하기 I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마이너스 단위 뭐 얼마라고? V인이야. 그럼 플러스 단위 뭐냐고? Vout 프라임이라. 그럼 Vout 프라임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 V인 더하기 40K 곱하기 I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요거가 그러니까 요거에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00에 40이고 이게 뭐냐? V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뭐가 되느냐? 1.4 V인이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단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해주면 첫 번째 단 K는 V인 비율이라고 했죠. K는 1.4가 된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 Vout 즉 첫 번째 단의 출력이 뭐가 된다고요? 첫 번째 단의 출력이 두 번째 단에 입력이 된다고 했죠. 그럼 요게 입력인데 자 입력이 약간 이제 보면 여기가 하는데 이제 여기 끊어준 거잖아요. 이거 100K하고 50K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병렬 관계죠. 병렬. 그럼 이 회로를 우리가 다시 구성해주면 이렇게 구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50K K 80K 아웃이 되고 이게 얼마 되겠죠? 0이 된다. 자 이거는 무슨 관계예요? V 아웃 프라임하고 V 아웃하고 무슨 관계예요? 반전 증폭기죠. 반전 증폭기. 반전 증폭기인데 개인이 자 요거가 병렬이니까 이게 10K 50K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10K 50K 병렬 반전이니까 마이너스가 있고 80K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쭉쭉 써주면 얼마나 되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2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자는 하는 전체 게인은 뭡니까? V인하고 Vout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구했던 요거 V인, Vout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구한 거 요거 Vout 프라임, Vout이 되면 즉 1.4 곱하기 240입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100분의 240 하면 이게 얼마냐?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고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3.36이 된다. 이거 볼트가 아니죠. 단위가 없습니다. 즉 요거 전체적인 게인이 얼마냐? 마이너스 3.36이 된다 라는 겁니다. 요거 240이에요. 아직 24라고 했는데 그거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다시 풀어 보십시오. 자 이거 뭐 보는 눈 익혀가지고 하면 자 여기서 나눠줘서 요거 개인 구하고 요거 개인 구하고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주면 바로 요 놈이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건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막 증폭기가 4개가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자 증폭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요거 직렬로 연결돼
돼 있잖아요. 그럼 아 이건 캐스케이드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고, 캐스케이드면 아 이게 첫 번째 단위 두 번째 단위 나눠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눠주냐? 이 출력을 가지고 기존에 나눠준다 이거. 요것도 나누면 요거 이렇게 나눠주고, 이거를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해야 하냐? 출력을 VO1이라고, 여기는 VO2가 난다. 그러면 요 VO1 값하고 VO2 값을 구해줘야 돼. 여기 1.5하고 입력 단위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여기 0V야. 0V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압가가 여기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거 뭡니까? 여기도 0V예요. 자, 그럼 여기 0V면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이거 무슨 구조야? 반전 구조잖아요. 반전 증폭기 구조. 반전 증폭기 구조 어떻게 개인 어떻게 구합니까? OK 마이너스 5K 20K 곱하기 1.5가 되고, 이게 뭐가 된다고? VO1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게 뭐냐? 마이너스 6V가 돼서 나온다. 이거 마이너스 6V.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해봅시다. VO2를.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구조입니까? 요것만 보면. 자, 2.25V인데 양단의 전압이 같다니까 2.25니까 출력도 2.25니까, 출력이 입력을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볼테이지 팔로우니까 여기가 결국 뭐냐? 2.25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건 상관없이 아 여기가 2.25가 걸리는구나 라는 거, 동일하게 걸리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요 구조는 뭡니까? 요 구조. 이 구조는 뭐야? 플러스에 묶였잖아. 플러스에. 그러면 비반전 증폭기 구조네. 비반전. 그럼 여기가 이제 2.2V인데 2.25V인데 여기 요 노드가 이제 2.25V예요. 여기 전압 강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압 강화가 없어요. 왜 없죠?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0이니까 당연히 여기 0이니까 전압 강화가 없죠. 2.25가 되는 거예요. 여기 2.25. 그러니까 저항은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구조 무슨 구조라고 했죠? 비반전 증폭기 구조. 그러면 여기 VO2는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 더하기 30 50 K 곱하기 2.25 볼트가 되니까 V 출력은 얼마가 되느냐? 6볼트가 된다 이거. 6볼트.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걸 다시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6볼트, 요거는 플러스 6볼트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것도 무슨 구조가 됩니까? 이제 지금 요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그림 다시 그려볼까요? 좀 깔끔하게.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항이 있죠. 저항이 20K가 있고, 그 다음에 V 아웃 출력이 있고, 100K 옴입니다. 100K 옴 맞죠? 100K 옴. 그 다음에 여기 구한 거 두 개가 있어서 여기 저항이 40K인데 요 놈이 아까 전에 VO1이 플러스 마이너스 6V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6V. 그 다음에 이거는 8K 옴인데 몇 볼트냐? 플러스 6V라고 했어요. 자, 이거 무슨 구조? 무슨 구조입니까? 서밍 앰플리파이어잖아요. 서밍 앰플리파이어. 자, 입력 단위 두 개가 있고 입력 소수가 이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입력 소수가 서로 다른 게 있으니까 이게 서밍이잖아. 그러니까 서밍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40K 100K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해주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8K 100K 곱하기 6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이게 뭐냐? Vout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해주면 이게 15V가 나오고, 자, 이걸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5V가 나오고, 이걸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5V가 나와서 결국 답은 7.5V가 된다 이거다. 그래서 요 출력단이 얼마냐? 요거는 7.5V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다소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이제 트리키한 요소인데,
자, 여기가 20K가 있지만 이건 저항은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없으니까 여기 전압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없다고 보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서밍 구조긴 한데 여기 저항이 있어서 막 하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고 과감하게 전압가가 없네? 그럼 이거 있으나 마나네? 그럼 없애주면 이제야 이제 우리가 배웠던 서밍 구조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요거 볼테이지 팔로워라는 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 이거 문제는 캐스케이드라는 거 우리가 파악하고 첫 번째 단의 게인을 구해줬고 두 번째 단의 게인을 구해줘서 각각의 첫 번째 단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전압을 구해주고 여기에 대한 전압을 구해준 다음에 봤더니 이런 식으로 서밍 증폭기고 이 서밍 증폭기라는 걸 봤더니 여기 저항이 있는데 이건 있으나 마나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서밍 증폭기의 구조하고 똑같아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배웠던 공식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모르면 여기 0V라고 놓고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시험 볼 때 책을 펴서 보라는 교수님도 있지만 아니 책 오픈북 아니고 그냥 시험 보게 하시는 교수님도 있으니까 그럴 땐 이걸 0V다 라고 놓고 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 I1 여기 흐르는 전류 I2 이거의 합이 I다 라고 해서 여기 전압강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0V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K I고 이게 V 아웃이다. 그러니까 V 아웃은 마이너스 100K I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 I라는 거는 이 두 개 합이니까 이걸 대입해 주고 구해도 요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굳이 개인 공식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 저처럼 이제 여러 번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딱 보면 어떤 구조인지 알고 과감하게 공식을 이용해서 딱딱 푸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증폭기의 두 가지 조건만을 기억하고 내가 이걸 적용했나 안 했나만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KCL을 통해서 풀어보면 어떤 증폭기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제가 100%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요약 강의라서 짧게 했지만 여러분이 좀 회로 이론 기초 이론 강의 긴 거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거기에도 예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풀어 보십시오.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에 있는 이 예제 문제하고 이론 강의에 있는 예제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이 웬만한 증폭기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습 꼭 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